레미콘, 방귀. 진짜 많네. 레미콘 방귀는 모양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레미콘 아저씨는 세모 모양 색종이를 먹고 우산을 만들고, 동그라미와 네모 모양 색종이를 먹고 수레를 만듭니다. 아이들은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를 활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 마을 입구에는 낡은 레미콘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아서 쓰지도 못하는 레미콘, 내버려야겠어. 마을 어른들은 레미콘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레미콘은 가장 좋은 놀이터였지요. 그래서 레미콘 아저씨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어요. 아저씨도 붙여줬다고? 레미콘 아저씨라고 이름을 붙여줬대. 그 차에 레미콘에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더니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레미콘 아저씨는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나무 옆에서 졸고 있었지요. 그때 보미가 나무 아래로 비를 피하러 달려왔어요. 보미는 축축해진 가방에서 세모 모양 색종이를 꺼냈어요. 색종이까지 다 젖어버렸잖아. 어떡하지? 그때 레미콘 아저씨가 눈을 번쩍 뜨더니 따뜻한 바람을 후 불어 보미의 물건을 바짝 말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세모 모양 색종이를 후루룩 빨아들이지 뭐예요? 레미콘 아저씨가 세모 모양 색종이를 먹더니 뿡 방귀를 뀌었어요. 레미콘 아저씨의 방귀에서 멋진 우산이 생겼어요. 보미는 우산을 받은 대신 색종이 같은 가방을 레미콘 아저씨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정말이라니까. 레미콘 아저씨 방귀에서 세모 무늬 우산이 나왔어. 보미의 이야기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레미콘 아저씨가 그렇게 대단해? 그럼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겠네. 무지개 마을에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번개도 쳤어요. 벼락 때문에 하늘이네 집 담벼락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발만 동동 구르던 하늘이는 문득 레미콘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레미콘 아저씨, 도와주세요. 레미콘 아저씨는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이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레미콘 아저씨가 네모 모양 색종이를 꺼내어 꿀꺽 삼키자 뿡 소리와 함께 네모난 벽돌이 쑥 나왔어요. 벽돌들이 모이자 튼튼한 담벼락이 되었지요. 레미콘 아저씨는 못하는 게 없어. 갑자기 보람이네 집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가 삽이랑 곡괭이를 두고 나가셨어. 눈이 물에 잠겼는데 삽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걸. 레미콘 아저씨, 도와주세요. 레미콘 아저씨는 얼른 보람이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레미콘 아저씨가 동그라미와 네모 모양 색종이를 꺼내어 먹고 방귀를 뿡 뀌었지요. 그러자 튼튼한 수레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레미콘 아저씨가 우산을 만들어줬어요. 아빠, 레미콘 아저씨가 벽돌로 담벼락을 만들어줬어요. 레미콘 아저씨가 수레를 만들어줬다니까요. 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레미콘 아저씨가 도와준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논밭이 몽땅 물에 잠길 것 같았지요. 집들도 물에 둥둥 떠내려갈 것만 같았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레미콘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레미콘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아저씨는 잠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남아있는 동그라미 모양 색종이를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뿡 소리와 함께 동그란 구멍에 호수가 쑥 나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호수는 물을 꿀꺽꿀꺽 먹더니 멀리 있는 강으로 물을 모조리 보냈어요. 우와, 물이 줄어들고 있어. 다 레미콘 아저씨 덕분이에요. 레미콘아, 정말 고맙다. 어른들도 레미콘 아저씨를 칭찬했지요. 무지개 마을에 내리던 비가 뚝 그쳤어요. 마을 입구에는 예쁜 무지개가 둥실 떴어요. 마을 사람들이 알록달록 페인트를 가지고 마을 입구로 모였어요. 레미콘 아저씨를 예쁘게 색칠해 주기로 했거든요. 레미콘 아저씨도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웃었어요. 이제 무지개 마을은 걱정이 없어요. 레미콘 아저씨가 있으니까요. 모양 만들기를 알아보아요. 모양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기본 도형으로 어떤 모양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배웁니다. 또 기본 도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된다거나 단순한 집 모양은 세모 모양 지붕과 네모 모양 벽이 합쳐진 것임을 알게 되지요. 모양 만들기를 익히려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의 색종이나 천 조각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나오는 우산이나 수레처럼 단순한 모양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나 로켓, 인형 등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이끌어 주세요. 레미콘 아저씨가 무엇을 만들었나요? 보미에게는 세모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보람이네 식구들에게는 동그라미와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진 수레를 만들어 주었지요. 함께 해보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색종이로 장난감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모양이 빠진 부분에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만든 집이에요. 세모로 만든 배예요. 동그라미, 네모로 만든 버스예요. 예쁜 집과 나무, 자동차, 연못이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있는 점들을 이어 그림을 완성해 보아요. 레미콘 방귀로 만나는 모양 만들기 개념놀이. 지금부터 기본 도형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으로 새로운 모양의 물건을 만드는 마술을 보여주지. 세모 모양을 먹고 우산을 만들고 네모 모양을 먹고 벽돌을 만들지. 동그라미와 네모 모양을 먹고 수레를 만들었어. 내 마술이 어때? 레미콘 아저씨 최고예요. 칸타피아라성 똥깡이. 칸타비아라성 똥깡이는 공간 속 위치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간 개념을 모두 활용해 좀 더 넓은 공간 속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칸타비아라 성을 지키는 똥깡이는 산타 할아버지의 주문대로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찾습니다.
똥강이가 장난감을 찾는 과정에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장난감이 가득한 칸타비아라 성.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곳의 장난감은 산타에게 보내져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키는 똥강이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못된 장난감 귀신들이 장난감을 이리저리 숨겨놓기 때문이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산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장난감을 모아달라는 얘기였지요. 장난감 자동차를 모아주세요. 산타. 똥강이와 조수는 자루를 챙겨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5개의 문이 있었지요. 장난감 자동차가 어느 방에 있지? 왼쪽에서 첫째 방인 것 같은데요. 아니, 오른쪽에서 둘째 방인가? 아차차.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한가운데 방이네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똥강이는 장난감의 위치가 표시된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노란 책장 앞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담아줘. 그런데 조수는 파란 책장 앞에 시계를 담으려고 했어요. 파란 책장 말고 노란 책장이라니까. 아, 예. 의자 옆에 있는 뱅글뱅글 레미콘도 담아주고, 테이블 아래 의자 위에 있는 꼼짝마 경찰차도 담아줘. 하지만 테이블 아래 의자 위에는 경찰차 대신 쪽지가 하나 있었지요. 경찰차를 찾고 싶으면 테이블 아래 의자 아래를 찾아라. 그 아래 장난감 귀신. 에이, 장난감 귀신들이 또 장난을 쳤어. 의자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똥강이는 다시 쪽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깨알 같은 글씨가 보였어요. 그 아래. 맙소사. 양탄자 아래에 마루가 있고 마루 판자를 뜯어내자 그 아래에 꼼짝마 경찰차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 산타에게서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어요. 부드러운 털로 된 동물 모양 인형을 모아주세요. 산타. 똥강이와 조수는 그 방을 나와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형의 위치가 적힌 또 다른 두루마리를 들여다보았지요. 가장 아랫줄 왼쪽에서 둘째 칸에 있는 수달 인형을 가져다 줘. 조수는 곧바로 수달 인형을 찾아냈어요. 가장 윗줄 오른쪽에서 첫째 칸에 있는 원숭이 인형도. 그런데 이번에는 거북 인형을 들고 왔어요. 그건 왼쪽이잖아. 오른쪽에서 셋째 칸이라니까. 조수는 간신히 원숭이 인형을 찾았어요. 아래에서 셋째 줄 오른쪽에서 첫째 칸에 있는 호랑이 인형도 필요해. 하지만 손을 넣어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또 엉뚱한 곳에서 찾은 거 아니야? 아닌데요. 조수는 인형 대신 쪽지 하나를 갖고 왔어요. 호랑이 인형을 찾고 싶으면 목욕탕으로 올 것. 장난감 귀신. 화가 난 똥강이와 조수는 목욕탕으로 갔지요. 거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손 씻기나 목욕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욕조 안에는 오리 인형이, 세면대 안에는 비누가 놓여 있었어요. 손을 씻는 쪽이 더 쉬울 것 같아. 똥강이는 손에 비누칠을 한 뒤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 순간 수도꼭지가 샤워기처럼 변해버렸지요. 물이 폭포처럼 튀어서 똥강이와 조수는 흠뻑 젖었고요. 이런 못된 귀신들!
똥강이가 수건을 꺼내려고 수납장을 열자 바로 그곳에 호랑이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커다란 자루가 어느새 장난감으로 가득 찼어요. 똥강이와 조수는 자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요. 자루 속에 들어간 똥강이가 끈을 당기자마자 커다란 자루가 마구 흔들리더니 어딘가로 풀썩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타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자루 밖에는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공간 속 위치를 알아보아요. 아이가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려면 여러 가지 공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무엇의 위, 무엇의 왼쪽처럼 한 번에 하나의 공간 개념만을 다루었지요. 이 책에서는 앞, 뒤, 위, 아래, 안, 밖, 옆, 가운데, 오른쪽, 왼쪽 등 여러 가지 공간 개념을 적절하게 섞어서 말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집 밖으로 나와 아이에게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대답할 때는 오른쪽에서 가장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진열장 가장 아래층에서 한가운데에 있는 컵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직접 물건을 집어들거나 위치를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똥강이와 함께 장난감을 찾아보아요. 똥강이와 조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산타에게 보낼 장난감을 찾아다녔지요. 어느 장난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요. 팔딱팔딱 헤엄을 잘 치는 수달 인형은 가장 아랫줄 왼쪽에서 둘째 칸에 있어요. 삐뽀삐뽀 소방차는 노란 책장 앞에 있어요. 아파트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아요. 가장 위층에는 토끼, 똥강이, 쌍둥이, 검은 안경을 쓴 아저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쌍둥이는 오른쪽에서 몇 번째 집에 있나요? 가장 아래층에는 바람개비를 가진 아이, 플루트를 부는 아이, 우는 아이, 똥강이의 조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플루트를 부는 아이는 왼쪽에서 몇째 집에 있나요? 똑같이는 대칭에 대한 이야기로 대칭이란 어떤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완벽하게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한 집에 사는 포리와 초초가 다툼 끝에 집안의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물건을 똑같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 대칭은 하나의 선을 중심으로 자르거나 접었을 때 똑같이 겹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끼 포리와 돼지 초초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둘은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청소를 잘하는 포리는 늘 어지럽히는 초초가 못마땅했지요. 요리를 좋아하는 초초는 반찬 투정하는 포리가 못마땅했고요. 이게 뭐야? 방이 또 엉망진창이잖아. 아까 네가 한 요리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 잘 먹기만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책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로 살면 되겠네. 그래, 좋아. 화가 잔뜩 난 포리와 초초는 집안의 물건을 딱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먼저 발깔개를 나누기로 했어요.
똑같이 반이지? 초초가 발갈개에 선을 긋고 말했어요. 아니잖아. 내가 할 테니 잘 봐. 포리는 발갈개에 다시 선을 그었어요. 똑같이 반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초초가 옆에서 툴툴거렸어요. 포리는 발갈개를 접어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이번에는 거실에 걸린 액자를 나누기로 했어요. 이쪽은 크고 저쪽은 작잖아. 포리가 다시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액자에 있는 유리는 톱으로 자를 수가 없었지요. 포리와 초초는 액자 속의 그림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초초가 반으로 나눈 그림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림이 반으로 나누어지니 왠지 이상해. 흥, 나는 훨씬 좋은데 뭘? 포리의 말은 사실일까요? 참, 이불도 나눠야지. 포리의 말에 초초는 함께 만든 조각 이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불을 만들 때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것은 나누지 말자. 하지만 포리는 막무가내였어요. 초초는 삐뚤빼뚤 선을 그었어요. 똑같이 반이지? 아니잖아. 내가 할 테니 잘 봐. 이번에도 포리가 다시 선을 그었어요. 아니야. 똑같지 않아. 아니야. 똑같지 않은 것 같아. 초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리와 초초는 서로 질사라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부지직? 이불 조각은 반으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초초는 반토막이 된 이불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포리도 풀썩 주저앉았지요. 이불이 망가졌어. 이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화가 난 초초는 포리가 가장 좋아하는 망토를 냉큼 가져왔어요. 이리 내놔. 초초 너는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잖아. 당황한 포리는 초초에게 망토를 빼앗으려 했어요. 내가 왜 몰라?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초초도 지지 않았지요. 그만해. 이러다 내 망토가 망가지겠어. 다급해진 포리는 망토를 잡고 놓지 않았어요. 이게 왜 네 거야? 우리가 함께 산 건데. 초초도 소리를 질렀어요. 무지직. 그만 망토도 찢어지고 말았지요. 으아. 그제야 둘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둘이 함께 쓰던 모든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지요. 포리와 초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야? 계속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야? 포리와 초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시에 말했지요. 그냥 같이 살자. 초초야 미안해. 네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을게. 나도 너무 어지럽히지 않을게. 둘은 오랜만에 함께 집안을 정리했어요. 망가진 물건들도 이어붙였고요. 앞으로 둘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지요? 가끔은 다툴지 모르지만요. 대칭을 알아보아요. 대칭이란 어떤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완벽하게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에서 그리고 나비의 날개나 꽃과 같은 자연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들은 균형이 잡혀 있어 아름답게 보이면서
안정감도 느끼게 해주지요. 대칭에는 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겹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발 깔개처럼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가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사물을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주변을 관찰하여 대칭을 이루는 사물을 찾아보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는 수학의 원리가 주변의 사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어요. 포리와 초초는 각자 따로 살겠다며 물건들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볼까요? 발깔개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어요. 위아래가 같은 모양이에요. 망토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모양이에요. 대칭이 되게 나누어 보아요. 대칭인 사물은 반으로 나누었을 때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대칭이 되도록 아래 도형에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하트와 나비의 반쪽이 사라졌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게 사라진 반쪽을 그리고 색칠해 보아요.